반갑습니다. 일곱 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명상 수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쌓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혹은 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며 무겁고 어두운 차가운 마음이 되고 맙니다. 명상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휴식과 위로의 시간입니다. 명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다루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속이 시끄럽지요. 쓸데없는 생각이 넘쳐나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질투심이 일어나고 온갖 발칙한 상상을 하는가 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서 그런 나를 보기가 불편하죠. 대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오래된 집을 생각해 봅시다. 20년이나 30년쯤 산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책이나 액자, 운동 기구가 있지요. 그 중에는 망가져서 못 쓰게 된 물건도 많습니다. 어느 날 멈춰버린 시계라든지 바닥이 긁힌 프라이팬, 더는 입지 않는 옷들이 옷장 깊숙이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오래 묵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묵은 감정들, 그리움, 연민, 미움, 원망, 후회들이 마음에 남아 일렁이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오래된 집처럼 오래 묵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래 묵은 마음을 다 비워낼 수도 버릴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래 묵은 마음일수록 명상이 필요한 것은 오래된 집에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낡고 못쓰게 된 물건을 끌어안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안만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낡은 마음들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한결 마음이 밝고 쾌적해집니다. 과거의 나는 환경과 교육 경험으로 형성된 관념의 나입니다. 특히 어릴 때 무조건 받아들인 의식들은 어리석고 성장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그 관념의 틀에서 현재의 나를 개선하려 하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의 나는 완성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중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타인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바탕일 뿐이지요. 과거를 붙들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행복한 과거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명상을 할 때 과거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며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명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흐름을 즐기는 명상에 익숙해지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즐겁게 명상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나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상한다고 하면 잡생각을 떨쳐내려 하거나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명상을 기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앉아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풀어주는 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명상을 처음 접할 때 잡념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요. 몸이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 즉 정으로 들어가면 내면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동이 됩니다. 명상하며 몸이 고요해지고
자신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면 그간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직장 내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가족 문제 등등이 떠오릅니다. 흐름의 명상을 하게 된다면 잡념이 떠오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을 중시하는 명상법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면서 내 속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명상이라면 내 문제를 통해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속의 의식을 깨우고 변화시켜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외면하지 않아도 되며 비우거나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의 명상은 내 생각을 흐르게 하고 감정 욕구를 흐르게 하면서 깨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으로 인한 긴장감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명상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과 몸이 흐름을 즐길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생각이란 두뇌의 선택적 주의 집중에 따라 작동됩니다. 배고플 때 길을 가면 식당만이 눈에 들어오지요. 옷가게나 보석상은 별로 시선을 끌지 않습니다. 방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만 살피게 되지요. 이렇게 선택적 주의 집중에 의해 생각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연상작용의 특성으로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첫눈이 내릴 때 문득 옛사랑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던 때가 그립고요. 그러면서 그가 선물한 머플러가 생각나고 그와 함께 거닐던 강릉 바닷가가 떠오르죠. 하나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씁쓸한 이별의 장면까지 생각나면서 후회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은 과거에 형성된 심층의식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봐야 하는데요.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의식들이 제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기분이나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충분히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감정의 폭발에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이성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유는 감정과 관련된 심층의식의 힘이 이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상을 하며 자신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층의식을 탐색하고 깨워 발전시켜야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 상대를 탓하고 문제 삼기는 해도 자기 마음을 키우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내 마음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와 함께 심층의식에 접근해서 부정적 의식을 깨우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깨우고 개선하면 점차 마음이 밝아지며 커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파도의 연속인데 파도가 없기 바라니 힘들 수밖에요. 차라리 파도 타기를 배워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인생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부정적 생각이 커지기도 하고 긍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란 것이 패턴화가 되면 특히 부정적 생각이 그런 경우에 헤어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이제라도 인생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을 현명하게 하면서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제동을 걸어 긍정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생각의 패턴이 바뀌며 긍정적으로 되어갑니다. 마음을 키우는 과정까지 병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주의 풍요와 행복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내 안의 긍정과 밝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끌어당김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끌어냄입니다. 내 안의 밝음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심층의식에 접근해서 부정적 의식을 개선하고 긍정의식은 잘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명상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방편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잡다한 일과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나로의 귀환을 위한 행위이지요. 명상은 무엇인가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깨워줍니다.
내면을 관조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라 흐름이며 관조입니다. 관조하는 순간 흐르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들고 나든 넉넉히 관조할 때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SIM 통찰 명상은 집중이 아닌 관조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해 가다가 통찰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조하는 방법을 훈련해 두면 머리는 냉철해지고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넉넉하게 바라보는 관조도 필요합니다. 먼 산을 바라볼 때 전체를 보는 시선과 한 곳의 소나무만 집중해서 보는 건 다릅니다. 소나무 한 그루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내 피로해지지만 산 전체를 고루 한눈에 담아서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따뜻해집니다. 관조는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거나 사람과 상황을 볼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혹은 부분의 상황만 갖고 판단하면 오류를 낳을 수 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한결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하게 되죠. 멀리 있는 소나무든 건물 창문이든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합니다. 이번엔 어느 한 곳을 보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전체를 한눈에 담아보세요. 관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집중과 관조의 차이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야에 보이는 전체를 한눈에 담아봅니다. 굳이 무엇을 알려 하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며 가슴에 담아 본다고 해도 좋습니다. 두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눈에 피로가 느껴지며 마음이 딱딱해지고 긴장되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관조하면 눈이 시원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감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으로 자기 자신과 닥친 상황도 관조해 보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통찰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SIM 통찰 명상 훈련하기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명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정갈한 방이나 의자에 편히 앉아서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후 호흡을 주시하거나 멈추는 등의 인위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여기고 마음의 시선을 지그시 천추에 두며 천추 어림을 관조합니다. 천추는 인체 꼬리뼈와 허리뼈 사이의 골반 쪽에 있습니다. 마음의 시선으로 천추를 관조한다고 해서 인체 내부나 뼈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넓은 바다나 하늘을 볼 때 집중하기보다 전체를 바라보듯이 천추 부위를 관조합니다. 천추 부위를 하늘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저 따스하고 아늑한 마음의 고향이라 여기며 지그시 관조합니다. 마음의 고향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여겨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내일에 서서 오늘을 도와가기 위한 통찰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되뇌며 시작합니다. 과거나 혹은 현재의 부족한 내가 아닌 미래의 아름다운 나를 상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천추 부분을 관조하며 일어나는 생각이나 몸의 느낌 등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통찰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을 하려 할 것도 없고 안 하려 할 것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에도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알아서 흘러가며 차츰차츰 정화되어 갑니다. 통찰 명상을 하다가 주의가 시끄러울 경우 역시 그러려니 하며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다 천추를 관조하는 것을 잊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지그시 천추를 관조하면 됩니다. 명상을 끝낼 때는 마음속으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에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명상 초기에는 10분 정도 훈련하고 일상에서 잠깐씩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지요.
SIM 통찰 명상을 하게 되면 기분, 감정 다스리기가 수월해집니다. 부정적 생각이나 욕구, 욕망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짜증이나 화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짜증이나 화가 날 때 그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통찰 명상이 익숙해지면 언제나 관조하고 통찰하는 내가 깨어있게 됩니다. 화가 날 때 화내는 나도 있으나 동시에 그런 나를 관조하는 초월적 이성의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관조와 통찰의 내가 있기에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빠질지라도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그에 관련된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지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길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명상은 생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지요. 나의 우주와 당신의 우주는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이력과 기억과 나의 인간관계, 가치관이 당신과 다르니까요. 삶과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되지요. 아무렇게나 설거지를 쌓아놓고 집안을 돼지우리처럼 만들면 나는 그 어수선함이 주는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여도 어쩔 수가 없지요. 묘하게도 이 우주는 내가 선택한 대로 펼쳐집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선택한다면 또한 그렇게 산 모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상하는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 명상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은 비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고 개발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